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스토캐스틱 파동매매법의 제2강 스토캐스틱 기본 에너지입니다. 스토캐스틱 기본 에너지는 시중책에는 없습니다. 제가 20년간 스토캐스트를 공부하면서 나온 통계와 확률입니다.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공식처럼 외워 두셔야 합니다. 특히 저는 국내 선물이라든지 해외 선물 이런 파생을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단기 차트를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스토캐스틱 활용하다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스토캐스틱 기본 에너지에 대한 어떤 통계, 자료, 확률이 나옵니다. 이것을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확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스토캐스틱 공부 순서. 스토캐스틱은 첫째로 오늘 배우는 스토캐스틱 기본 에너지 공식입니다. 스토캐스틱은 기본적으로 조정입니다. 눌림목과 반등, 이평선이 추세.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조정을 주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토캐스틱은 1번에서 조정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이냐, 2번이 조정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이냐, 이것이 오늘 배우는 스토캐스틱 기본 에너지 조정.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우는 게 스토캐스틱 추세 진입 스토캐스틱. 이것은 A에서 얼마의 조정 후에 다시 매수를 할 것이냐, B에서 얼마의 조정 후에 다시 매수를 할 것이냐를 보는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배우는 것이 추세 전환 스토캐스틱. 원래 주가의 추세를 바꾸는 것은 이평선 상봉이죠. 5일평 상봉, 10평 상봉, 이렇게 이평선이 상봉을 만들면서 추세를 전환시키지만은 스토캐스틱에서도 추세를 전환시키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평선 상바닥 상봉으로 추세를 바꾸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당하기 쉽죠. 즉 주가는 1번보다 2번이 고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상봉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2번부터 주가가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종종 많습니다. 이것은 스토캐스틱으로 잡아내어야 합니다. 자, 추세와 조정, 이평배열. A 이평배열이 정배열이면 상승이죠. 상승인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출렁거리면서 올라가죠. 1번 이렇게 조정이죠. 2번 조정이자 눌림목이죠.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스토캐스틱은 조정폭을 분석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적 분석을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뭐죠? 이렇게 추세를 잡아내고 그리고 변곡이 나오고 다시 하락 추세를 잡아내는 게 핵심이죠. 이 과정에서 보시면은 중간에 상승할 때는 눌림목 조정이 있고 하락할 때는 반등 조정이 있죠. 이걸 잡아내는 게 우리가 공부하는 스토캐스틱입니다. 결국 기술 분석의 최고 우리가 목표는 추세를 잡아내고 그리고 조정이 얼마나 나올 것이고 다시 또 새로운 추세가 잡힐 것이냐, 이것을 분석하는 겁니다. 자, 해외선물 홍콩항생 차트인데 한번 보시면은 주가가 정배열로 이렇게 상승 추세를 진행되다가 1번에서 고점이 높아지는 22평 상봉, 즉 상봉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5일평 상봉을 보시는데 고점이 이렇게 높아졌지만은 22평선이 이렇게 약한 상봉이 나오더라도 추세는 하락 전환됩니다. 그래서 추세를 바꾸는 것은 이평선 상봉 상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5일평 상봉, 10평 상봉, 20평 약한 상봉은 추세를 전환시킨다, 하락으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락이 되고 나서 주가가 반등에 나오겠죠. 이렇게 이 반등폭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를 분석하는 게 우리가 오늘 배우는 스토캐스틱 기본 에너지.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추세와 조정과 그리고 또한 새로운 추세로 구분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자, 이번 강의의 핵심입니다. 스토캐스틱 기본 에너지입니다. 스토캐스틱은 뭐라 그랬죠? 조정, 눌림목과 반등이다. 240일간의 풀 정별된 상태에서 우리가 비교를 하면은 스토캐스틱 533 상봉은 22평선까지 눌림목이 나온다. 16 상봉은 62평선까지 눌림목이 나온다. 20, 12 상봉은
122평선까지 눌림목이 나온다. 기본입니다. 외워두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확률이 높습니다. 외워두십시오. 그리고 많은 차트에서 여러분이 직접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의외로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외워두십시오. 자, 여기에서 상봉이라는 것은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상봉도 있고 고점이 비슷한 상봉도 있고 고점이 높아지는 상봉도 있죠. 정석적으로 우리가 상봉을 하면은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게 가장 강한 상봉입니다. 그러나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은 16육 상봉은 60까지 눌림목이 나오는데 모양이 약할 때, 즉 고점이 이렇게 1번처럼 높아지는 상봉 같은 경우는 42평, 모양이 더 약할 때는 22평까지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22 상봉도 120평까지 눌림목이 나오는데 모양이 약할 때는 82평 또는 주로 62평. 왜냐면은 60, 20, 122평은 이평선이기 때문에 저항선과 지지선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평선에 부딪힐 확률이 높다는 거죠. 요거 외워 두셔야 합니다. 스토캐스틱의 가장 기본입니다. 꼭 외워 두시기 바랍니다. 자, 비트코인 주봉 차트입니다. 이렇게 A처럼 정배를 되어 있단 말이죠. 정배되어 있으면 주가는 상승을 진행될 것입니다. 지그재그로 이렇게 눌림목 쭉 올라가죠. 이렇게 눌림목 줄 때 1번처럼 스토캐 533이 이렇게 상봉이 넣었을 때 얼마만큼 눌림목이 줄 것이냐, 이렇게 2번처럼 166이 상봉이 나왔을 때 얼마만큼 눌림목이 줄 것이냐, 이것을 분수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533 상봉은 22평까지, 2번처럼 16 상봉은 62평선 정도까지 조정을 주고 다시 원래의 추세대로 진행되더라. 자, 3번 한번 보십시오. 3번 166이 약간 좀 상봉이 나왔죠. 어디까지? 62평선까지 조정을 주고 다시 상승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배우는 기본 에너지는 이렇게 조정의 폭, 이 A를 공부하는 거고, 다음 시간에 배울 스토캐스틱 에너지는 추세 진입 스토캐스틱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조정 주고 나서 이 B에서 스토캐스틱이 어떤 모양, 어떤 모양이 나왔을 때 다시 매수 쪽으로 진입하느냐, 이것을 배우는 게 다음 강의입니다. 자, 복습 차원에서 저번 시간에 배운 파동 지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스토캐스틱과 이평선의 관계. 533은 봉, 166은 5위평, 20, 12는 12평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죠. 자, 그리고 오늘 배우는 스토캐 기본 에너지는 이렇게 A처럼 정배를 상승장이 있어. 1번 스토캐 533이 상봉 모양이 나왔을 때, 2번 166이 이렇게 상봉 모양이 나왔을 때 조정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를 보는 거죠. 자, 1번 533 상봉이 나오면은 조정을 이렇게 주고 올라간다. 즉 주가는 상승을 하더라도 이렇게 조정을 주고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갈 때 이 조정폭을 보는 것입니다. 자, A에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조정을 주는데 이것이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될지 아니면은 B에서 부딪히고 다시 이렇게 상승할지를 분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가장 핵심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스토캐스틱이 1번처럼 16이 상봉이 놓으면은 62평 정도까지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B 지점에서 다시 상승 전환하기 위해서 어떤 에너지가 놓아야 되느냐. 그것이 다음 시간에 배우는 533이 상바닥이 놓아야 된다든지 166이 저점이 낮은 상바닥이 나오면은 다시 매수할 수 있다. 이것이 다음 시간에 배우는 추세 진입 스토캐스틱입니다. 마지막에 배우는 것은 뭐죠? 이렇게 추세가 하락으로 완전히 전환할 수 있는 스토캐스틱이 뭐냐? 스토캐스틱 이렇게 20, 12, 12가 완전히 고점이 낮아진 상봉이 나오면 추세가 하락 전환할 수 있다. 그것이 다음 4강에서 배울 추세 전환 스토캐스틱입니다. 자, 복습 차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은 기본적으로 뭐다? 눌림목이다. 스토캐스틱 533 상봉은 22인까지, 166 상봉은 60인까지, 22 상봉은 120인까지 눌림이 나오더라. 1번 533이 이런 모양이 나올 때 살짝 눌림이 나오더라.
2번 16.6이 이렇게 고점이 높아지는 상봉에 놓을 때 살짝 눌림이 놓더라. 어디까지? 일반적으로 62평선까지지만 모양이 약할 때는 몇 이평? 42평선까지가 오더라.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봅시다. 3번 이렇게 보면 20, 12가 고점이 높아졌죠. 22 상봉은 어디까지? 122까지 눌림이 노는데 이렇게 고점이 높아지는 건 약하다 그랬죠. 그래서 A 62까지 눌림이 노더라. 그 다음에 다시 이 A에서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양이 놓아야 되느냐? 스토키 533이 약한 서리바닥이 놓아야 된다. 이것은 3강에서 배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강 추세전환 스토캐스틱은 이렇게 20, 12, 12가 4번처럼 고점이 낮아졌을 때는 추세가 이렇게 하락 전환도 할 수 있다. 이것이 추세 전환 스토캐스틱입니다. 자, B에서 이렇게 역별됐을 때는 1번 모양이 나왔을 때 반등이 조금 나올 것이다. 또는 이렇게 2번 모양이 나왔을 때는 얼마만큼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것이 또 역별에서 반등이죠. 스토캐스틱의 기본 에너지. 533은 어디까지? 20인까지 반등, 166은 60까지 반등. 역별 상태에서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은 이 별표 치는 부분 보시면은 62평은 아래에 정별되어 있습니다. 122평은 역별되어 있죠. 이평선이 폴로 정별도 역별되어 있지 않죠.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파동 공부가 어려운 거죠. 이때 분석은 이평선은 무시하셔도 된다. 스토캐스틱 3개만 가지고 에너지를 분석하면 된다. 이것이 기본이죠. 스토캐스틱 분석의 기본이 뭐죠? 첫째 이평선을 먼저 분석하고 둘째 스토캐스틱을 분석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평선이 혼조가 되었을 때는 이평선은 무시하고 스토캐스틱 3개만 분석하면 된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한다. 그래서 파동 공부는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중에는 대파동과 소파동을 같이 분석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강의에서 배울 겁니다. 대소파동을 이렇게 봐야만이 정확한 분석을 하고 단면적으로 한 차트만 봐서는 분석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자, 복습입니다. 스토캐스틱은 눌림목이다. 533 상봉은 20까지 눌림목, 16 상봉은 60까지, 22 상봉은 100까지 눌림목이다. 이렇게 A에서 정별되었을 때 스토캐스틱 1번 모양 상봉, 2번 모양 상봉, 3번 모양 상봉일 때 얼만큼 조정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이 스토캐스틱 기본 에너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우는 이렇게 B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스토캐스틱 어떤 모양이 나와야 다시 상승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이 파동 공부의 목적이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조정이 왜 필요하냐? 나는 중기로 A처럼 그냥 묻어둘 건데 이 조정 조금 나오는 거 이거 멀리 신경 쓸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이렇게 조정이 1번에서 내려올 때 추세가 무너질까?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동에서 이렇게 1번 이렇게 마디에서 현물이면 좀 물량을 반 줄여주면 되겠죠. 줄이고 다시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디에서는 물량을 좀 줄이는 작전, 또는 승물이라든지 파생매매 하신 분은 이 조정 1번 조정이라든지 2번 조정에서 반대매매 손들이 날아가는 경우, 로스컷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현물에서는 그냥 중기 묻어주면 될 것 같지만은 추시만 부수하면 되지만은 선물 파생에서는 이런 섬세한 것들 다 알아야 됩니다. 나중 결국 여러분들도 주식이라든지 코인 단기 매매도 할 수밖에 없고 파생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처음부터 큰 목적을 두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종 복습을 한번 해보죠. 요거는 2025년 10월 15일 국내 선물 차트입니다. 국내 선물 실제 일어났던 거죠. 이렇게 A에서 역별해서 보시면은 빨간 62평이 상바닥에 놓으면서 이렇게 정별로 추세가 B에서 전환됐죠. 상승 전환. 이렇게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이평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세가 정별되고 나서 242평선까지 정별되고 나서는 주가는 눌림목이 나오겠죠. 이렇게 눌림목을 주고 올라간단 말이죠. 이 눌림목 주는 걸 잡아내는 거 우리가 뭡니까? 스토캐스틱입니까? 1번처럼 166 상봉이 나왔을 때, 2번처럼 이렇게 상봉이 나왔을 때, 3번처럼 20, 22 상봉이 나왔을 때 조정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이냐, 이렇게 조정이 좀 나올 것이다. 즉 추세와 조정입니다. 이렇게 국내 선물이라든지 선물 차트로 보시면은 이 파동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확률을 체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주식이나 코인, 현물은 시간이 많이 지나야 차트가 나오죠. 그러나 선물은 하루라도 매일매일 이렇게 많은 파동이 나오기 때문에 국내 선물 차트 300 차트지만은 9시부터 3시까지 해도 이렇게 많은 파동이 나오기 때문에 파동 분석 공부하는 데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선물 차트를 보시고 파동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통계를 내기, 확률을 잡아내기가 매우 좋습니다. 자, 다른 요약입니다. 이평선은 추세, 스토캐스틱은 기본적으로 눌림목과 반등, 조정이다. 스토캐스틱 조정은 533 상봉은 20까지, 166 상봉은 60까지, 22 상봉은 120까지 눌림목이다. 스토캐스틱은 추세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기본 조정, 눌림목과 반등을 준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하는 목표는 뭡니까? 추세를 잡아내는 게 첫째 목적이고, 둘째, 추세가 어떤 형태에서 다시 추세가 바뀌는가를 분석하는 거고, 세 번째는 추세가 진행 중일 때 조정의 폭이 얼마나 나올 것이며, 그리고 얼마의 조정 후에 어떤 형태에서 다시 재매수를 할 것이냐, 이것이 핵심이죠. 이것은 파동 공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신법입니다. 기술적 분석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결국 심리가 흔들리고, 그리고 배운 대로 아는 대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법을 계속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기만의 원칙 수립, 이것은 신법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나만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말 듣고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유튜브 저희 말 듣고도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최종은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의 원칙대로 매매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코인 주식시장을 보다면 각종 뉴스, 그 다음에 많은 유튜버들이 이야기 듣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조금 참고할 뿐이고, 최종적으로 나만의 분석법, 나만의 원칙대로 매매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절대로 여러분 수익 낼 수 없습니다. 자기만의 원칙이 수립되면은 단순화시키십시오. 그래서 많은 반복을 통해서 확률을 높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단순화된 것을 다시 그대로 행동으로 반복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는 단기 매매를 하지 마시고 중장기 매매를 하시되, 나의 원칙에 입각한 신호가 놓였을 때만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십시오. 나오지 않으면 그냥 쉬어라. 본업에 충실하면서 원칙에 입각한 신호가 놓았을 때만 매매하시라. 이것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프로일수록, 정말 고수일수록 매매법이 단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시엠이었습니다. 더 깊이 있는 내용은 전자책으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